안녕하세요. 키크사 TV 이동리입니다. 오늘은 키 수술했던 환자분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고, 적은 아시아 쪽에 해외에서 오신 분입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수술 전에 키가 160대 중반, 그리고 10cm 연장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10cm 정도 연장을 하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장 프로그램 중에는 연속 연장하고 최대 연장 방식이 있겠죠. 최대 연장으로 하면 10cm 이상 가능하지만 환자분은 한 10cm 정도의 이번 그 치료하는 동안 쭉 다 연결을 해서 치료를 잘 다 끝내고 귀국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연속 연장 방식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연속 연장을 하실 분이고 어, 수술 전에 다리 길이나 다리 모양 같은 게 특별한 큰 문제는 없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 수술을 허벅지하고 종아리 다 프리세스로 원하셨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적으로 프리사이즈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허벅지의 뼈 크기는 또 프리사이즈를 웬만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양인들은 종아리 그 경골의 뼈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경골의 골수강 크기가 너무 좁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몇 가지 조건들을 고려를 했을 때 프리사이즈보다는 그냥 속성 연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는 기존의 외고정을 쓰는 방식에 비해서 허벅지 프리사이즈 방식이 그 결과나 그 경과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제가 프리사이즈 연장, 그 허벅지 연장은 가능한 프리사이즈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아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프리사이즈가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종아리 연장은 프리사이즈와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속성 연장, lengthening overnail, LON 방식이나 아니면 레이튼, lengthening and then nailing 이런 방식들이 각각의 자기의 장단점들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아,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속성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종아리를 프리사이즈 원하긴 하셨지만 제가 속성 연장으로 가기를 권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아리 속성 연장 6.2cm, 6cm 정도 했고 허벅지 프리사이즈 4cm. 그래서 총 한 10cm 정도 연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어, 그 엑스레이를 보시면 다리 길이도 뭐 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리 정렬도 어, 아주 좋은 다리 정렬로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강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자꾸 휘려고 합니다. 특히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그래서 특히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같이 연장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다리 모양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음, 그런 이 어떤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자분은 수술하신 지 7개월 2주 만에 어, 체중 부하를 시작했다. 근데 이 7개월 2주 동안 전혀 못 일어서신 건 아니겠죠. 만약에 이분이 종아리하고 허벅지 둘 다 프리사이즈로 하셨으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못 섰을 겁니다. 근데 종아리를 속성으로 했기 때문에 속성 기간 동안에는 체중 부하가 가능하죠. 그래서 첫 수술하고 속성 연장 요 기간 동안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허벅지 프리사이즈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못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걸렸어요. 3개월. 프리사이즈 4cm 정도 했네요. 그래서 수술 후 속성 기간 동안에 일어서다가 프리사이즈 하는 기간 동안에는 못 일어서는 거죠. 근데 속성 연장 기간 동안에 일어설 수 있다고 해도 이 일어선다는 것이 운동을 위해서 일어서고 집에서 집에서 뭐 여기 그 짧은 거리를 갈 때 일어서는 정도지, 이 외고전기를 차고 그 일상생활을 하거나 밖에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7개월 정도가 연속 연장으로 한 10cm 정도 했을 때 걸리는 기간이 평균 한 7개월 정도다. 근데 평균 7개월이라는 거는 7개월 안 걸릴 수도 있고 7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계획을 하실 때는 딱 7개월 잡아놓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엑스레이를 그 좀 비교를 하실 수 있게 어, 이 상체를 같은 비율로 잡았습니다. 같은 레벨에 그 경추, 목 부위하고 그다음에 이 골반 끝부분을 똑같은 비율로 잡았죠.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연장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이제 아래쪽은 실제 연장한 길이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 프리사이즈 하고 나서 이렇게 경과를 보여주는 엑스레이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뼈가 연장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고 뼈가 이제 굳기 시작합니다. 연장 끝나고 나면. 그래서 연장 끝나고 나면 이렇게 뼈가 굳어가는데, 어, 다 빼고 나서 이거 보시면 이 뼈가 주변하고 이제 크게 구별이 안 가죠. 어디가 연장이 됐는지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 우리가 볼 연장술을 할 때 많이 걱정하시는 게, 수술하고 나서 뼈가 약해지지 않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또 쉽게 뼈가 부러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가 형성되는 거는 우리 몸의 다른 조직과 다르게 온전히 자기 원래 뼈 조직과 똑같은, 흉터 조직이 들어가지 않은 똑같은 뼈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재생이 되고 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뼈하고 똑같다. 그래서 강도든 뭐든 조직이든 구성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어, 어느 일정 시간 그 형성이 되고 나서 한 2-3년 정도만 지나면 내 거하고 원래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더 그렇겠죠. 근데 무조건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그 골연장술에서 뼈에 관한 문제는 얼마나 뼈를 잘 형성시키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 이렇게 잘 형성을 시켜 나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내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형성이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뼈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그 연장하면서도 이런 뼈가 나오는 패턴들이나 강도가 다릅니다. 그럼 제가 똑같은 제 수술 방식으로 100명을 수술했다. 그러면 평균이 나오는 뼈가 있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 뼈가 강하게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뼈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수술한 환자들에 대한 평균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있고 또 그 안에서의 그 편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의사가 수술한 환자는 또 그분의 평균이 있겠죠. 그리고 그분의 평균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 또 적게 나온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어떤 수술 후에 문제가 돼서 오는 분들을 보시면, 국내든 해외든 뼈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면 제가 이 "뼈가 너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환자분은 "이게 평균이라고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아, 결국 이제 어떻게 수술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수술할 때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다루고 어떻게 뼈를 다루고 하는 그 차이가 그 의사의 평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골 연장술을 할 때, 어, 결국은 뼈에 관련해서 뼈를 잘 만나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일단 뼈가 만들어지고 나면, 잘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그때부터는 뼈를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뼈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포토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좀 비교를 하실 수 있게 발 쪽, 발 쪽을 이제 같은 레벨로 맞췄고, 그 다음에 140cm 되는 부분을 같은 레벨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 전, 그 다음에 10cm 연장 후의 변화를 보실 수가, 이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연속 연장으로 10cm 정도 연장하신 그 환자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